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1950년 세계가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에 휘말려 있을 때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단 한 나라만이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을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은 주저함 없이 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대륙, 전혀 알지 못하던 나라에서 낯선 언어와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훈장도 연금도 뉴스 한 줄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깊은 침묵과 차가운 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희생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피로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개 숙였던 참전용사 후손들 앞에 태극기가 다시 펄럭이고 메마른 땅 위로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보내는 깊은 감사와 마음의 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잊혀졌던 희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곤다르 마을은 한때 푸른 물길과 비옥한 농지가 펼쳐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뭄과 기후변화로 메마른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 한 통 얻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보다 먼 물길을 더 자주 오갔습니다. 사무엘 게브레, 곤다르 중학교의 젊은 교사는 매일같이 아이들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물통과 피로에 절은 발걸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제자 요나스, 13살 소녀는 또래보다 왜소한 체구였지만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 동생과 함께 물을 기르러 나서는 요나스의 뒷모습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교무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속엔 강인한 눈빛을 가진 젊은 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바로 그의 할아버지 베르하누 게브레였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의 할머니는 종종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아주 먼 나라 한국이라는 곳에 다녀오셨단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지.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어. 비록 할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메마른 땅과 먼지 낀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은 아직도 아이들이 물 한 모금 얻기 위해 산을 넘고 있을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고된 하루였습니다. 사무엘은 먼지로 가득한 칠판에 수학 문제를 적고 있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요나스와 친구들이 조용히 숨죽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이질적인 엔진 소리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밖으로 쏠렸습니다. 곧 낯선 차량 몇 대가 마을로 들어왔고 그 차량들에는 생소한 로고 KOICA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량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렷한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 바로 KOICA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 이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이 지역의 지하수자원 가능성을 조사하고 새로운 우물 개발을 위해 파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미 수차례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결과는 늘 실망뿐이었습니다. 이전에 왔던 여러 국제단체들은 결국 별다른 변화 없이 떠나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외부의 도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지우는 우연히 사무엘의 교무실을 둘러보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혹시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사무엘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베르하누 게브레입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지만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지우는 놀란 눈빛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복의 디자인과 계급장을 살펴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군복 한국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된 에티오피아 참전군의 군복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사진을 한국에 보내 확인해도 될까요? 사무엘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가족들만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KUICA 팀의 방문 이후 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윤과 그녀의 팀원들은 임시 사무실을 세우고 학교 인근에서 본격적인 지하수 탐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장비들이 속속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마다 창문 너머로 낯선 기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퍼지던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KUICA 팀의 장비 담당자가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중요한 부품 몇 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지만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전기가 고장나더니 급기야 태양광 펌프의 핵심 부품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부족 마을과의 갈등도 격화되었습니다. 한 부족은 우물을 자신들의 마을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부족은 자신들도 정당한 물 사용권을 가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밤마다 공사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돌았고 결국 어느 깊은 밤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우는 마을 원로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프로젝트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희망의 싹이 채 자라기도 전에 다시 꺾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땅,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 떠나게 되는 걸까요? 사무엘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칠 뒤 사무엘이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나스의 어린 여동생, 7살 리디아가 오염된 물을 마신 후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수업 도중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리디아는 급히 마을의 열악한 의료소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료소의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인성 질병입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세균 감염이군요. 지금은 열이 심하고 탈수 증상도 보입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공포로 물들었고 교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요나스는 리디아 곁을 지키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사무엘은 무력함에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해 어린 생명이 병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무엘은 차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책상 서랍을 열고 낡고 빛바랜 액자 속 할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속 베르하누 게브레는 여전히 단단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총칼이 쏟아지던 전장에서 평화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아이들의 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 그것조차 우리 손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포기해야 합니까? 창밖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 전체를 은은한 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가족에게 보낸 유일한 편지, 그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달은 어디서나 갔구나.
내가 여기서 보는 이달을 너희도 바라보고 있겠지. 그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그들의 절박한 진심을 있는 그대로 한국에 전해야 한다고. 그는 곧바로 이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윤 씨, 지금 이 상황을 한국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지윤은 잠시 숨을 골랐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무엘 선생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작은 캠코더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에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지윤은 마지막으로 캠코더에 초점을 맞추고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낡고 바랜 액자 속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곧 깊은 울림으로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르아누 게브레의 손자 사무엘 게브레입니다. 70년 전 저의 할아버지는 아주 먼 땅,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사무엘은 손에 든 할아버지의 사진을 카메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베르아누 게브레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후손인 우리는 매일 목숨을 걸고 물을 찾으러 나섭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없어 아이들이 병들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아이들은 책보다 물통을 더 자주 메고 미래보다는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림 대신 단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그분의 희생을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마른 미래에 희망이라는 물줄기를 흘려주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직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이 가뭄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그 나라, 그곳의 따뜻한 손길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메라 뒤편에서 이지윤은 이미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캠코더를 정지시켰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윤은 빠르게 영상을 한국으로 전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한마디가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달은 어디서나 갔구나. 며칠 동안 마을에는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고된 일상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다시 물통을 메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사무엘 역시 마음 한켠에 번지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희망도 서서히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학교로 향하던 사무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지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생님, 영상이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국 뉴스에 보도됐고 인터넷과 SNS에서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지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윤은 계속해서 빠르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참전용사유족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곤다르 마을에 긴급 지원을 약속했어요.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도 직접 지원을 검토 중이고 KOICA 본부는 프로젝트 철수를 철회했어요. 오히려 예산이 2배로 증액됐어요. 사무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있던 곤다르 마을에 마침내 진정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참전용사 유족 대표단과 생존용사가 직접 곤다르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창밖으로 이미 떠오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당신의 이야기가, 그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로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었고 마을 어른들은 조심스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을 어귀로 세대의 차량 행렬이 조용히 들어오는 순간 곤다르 마을은 70년 전 잊혀졌던 역사의 숨결과 다시 한번 맞닿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오후 곤다르 마을 어귀에 세대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태극기 배지를 단 정장을 입은 한국인 대표단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던 그는 바로 김재훈 옹 한국전쟁의 생존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70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참전 용사 유족 대표들도 경건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재훈 옹은 사무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무엘의 두 손을 맞잡고 한국어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지윤이 울컥한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베르아누 게브레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51년 9월 양구 전투에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김재훈 옹은 조심스럽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인한 눈빛을 가진 에티오피아 청년과 젊은 한국인 병사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사무엘의 할아버지 베르아누 게브레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야기가 역사의 진실로 완전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마을 운동장에서는 KOICA와 한국 외교부 참전용사 유족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곤다르 마을 통합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와 예산 2배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기념비 건립과 교육 인프라 개선 계획도 포함된 역사적인 발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아이들은 종이 태극기를 높이 들어올리며 운동장을 누볐습니다. 그날 곤다르 마을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을 넘어 70년 전 피로 맺어진 우정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물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KOICA 팀은 하나가 되어 하루하루 땀을 흘렸고 몇 주 후 마침내 학교 옆에 깊이 50m의 우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굵은 파이프를 타고 맑고 시원한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전기 펌프는 더 이상 물을 찾기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를 필요가 없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학교 마당과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삶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물을 기르러 가던 시간에 이제는 책을 펼치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요나스와 친구들은 처음으로 늦잠이 아닌 제 시간에 교실로 향할 수 있었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KOICA의 지원으로 2개의 새 교실이 세워졌고 작은 도서관과 컴퓨터실도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 평화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식 지정되어 한국과의 인연을 상징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큰 목소리로 외쳤고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베르아누 게브레의 이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젊은이가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다시 이 마을의 미래를 지켰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 벅찼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은 이렇게 세월을 넘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곤다르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했던 땅에는 푸른 식물들이 조금씩 자라났고 곳곳에 설치된 물탱크와 급수시설 덕분에 물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이 마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작동하는 정수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아이들과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물통 대신 책가방을 메고 매일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는 한국에서 기증한 새 놀이터가 설치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서로 배우고 익힌 한국어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인사 한마디에도 아이들의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은 평화의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요나스는 언젠가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물 부족이 해결되면서 작은 농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여성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비누와 수공예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종종 기념비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고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함께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목마른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고 곤다르 마을은 비로소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학교 교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한 웃음으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낡은 사진만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수여받은 베르아누 게브레의 훈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태극기와 물이 흐르는 마을의 밝은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책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엘은 일기장을 펴고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사하신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키려 했던 나라는 이제 우리의 마을을 변화시켰고 이곳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듯 두 나라의 인연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희생을 기억하는 나라.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것을.